볼린저 밴드 하나만 맹신하고 거래하시는 것보다는 RSI 또는 MACD 등의 지표와 함께 사용할 때 성공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0.1%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볼린저 밴드 완전 정복하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을 기준으로 주가의 상대적인 고점과 저점을 시각화한 보조지표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현재 주가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고 과매수와 과매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추세 전환의 힌트를 얻기도 합니다. 진입 타점은 중심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 진입하는 방법이 있으며 손절 기준은 중심선 하향 이탈 후 밴드를 이탈 시 손절하는 기준을 잡을 수가 있고 이익 실현 청산 타점으로는 상한선 근접 시 분할 매도로 청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볼린저 밴드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에 속하며 이 외에도 변형적인 여러가지 방법들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기본적으로 중심선 그리고 상한선, 하한선 이 세 개의 라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중심선은 20일 단순 이동평균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은 20일 단순 이동평균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이동평균선이란 단순하게 특정 기간의 평균 가격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0일 단순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캔들 20개의 평균 가격을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상한선, 아래쪽으로 하한선이 있는데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2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선은 과매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반대로 하한선은 과매도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표준 편차 수치를 조절해서 민감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표준 편차 2로 설정이 되어 있으나 기법에 따라서는 표준 편차를 1 내지는 2.5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밴드 수축과 확장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살펴보면 밴드가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수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밴드 수축은 변동성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또한 앞으로 큰 움직임이 일어날 것에 대한 전조 증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밴드 수축이 일어났을 때는 횡보 후에 방향성 돌파에 주목을 해야 되며 수렴 후 다음 거래를 준비하는 타이밍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밴드 확장은 변동성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추세가 지속 중이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시세 분출 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전략 포인트는 볼린저 밴드가 끊임없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볼린저 밴드의 수축 시 다음 확장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확장이 시작되면 그 방향으로 따라가며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매매 전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파 전략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수축한 이후 눌림을 주고 확장할 때 상단 채널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이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장점이라면 힘이 분출하는 가장 강력할 때 따라붙어서 짧은 시간에 바로 수익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될 수 있겠고요. 단점이라면 상대적으로 손절 가격이 조금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눌림목 거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 눌림목이 일어났을 때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근접했을 때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 터치할 때 바로 진입하는 방법과 하한선 터치 이후에 양봉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진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한선에 터치했을 때 바로 진입하는 방법은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 닿았을 때 매수를 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 손절은 직전 저점의 아래에다가 잡아주게 되며 기본 이익 실현은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일부 청산을 해주게 되고요. 나머지는 볼린저 중심선 이탈 시
전량 청산하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볼린저 밴드 하한선 터치 이후에 양봉이 완성된 것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전략은 양봉이 완성된 다음 캔들에서 매수하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절을 직전 양봉 저점 아래에다가 잡아주게 되고요. 이 경우에도 이익 실현은 같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일부 이익 실현 해주고 나머지는 중심선 이탈 시 전량 청산해주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스퀴즈 매매법입니다. 스퀴즈란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 또는 하한선을 이탈해서 상한선 위에서 올라가는 구간 혹은 하한선 아래에서 내려가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퀴즈 구간은 강력한 추세 구간을 의미하며 이렇게 스퀴즈 구간이 발생했을 때는 눌림목 거래로는 진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한선 또는 하한선을 관통한 캔들, 다음 캔들에서 진입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차트의 경우 볼린저 하한선을 캔들이 절반 이상 몸통으로 관통하고 나간 캔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캔들이 완성이 되었을 때 다음 캔들에서 매도 진입을 하게 되고요. 손절은 직전 캔들의 고점 위에다가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익 실현은 캔들이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일부 이익 실현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까지 기다려서 청산해주는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는 스퀴즈 매매법 상단 돌파에 대한 부분입니다. 캔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몸통으로 절반 이상 관통하고 나가는 캔들이 완성됐을 때 바로 다음 캔들에서 매수하게 되며 손절은 이전 캔들 저점 아래에다가 잡아주게 됩니다. 이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밴드 안으로 다시 가격이 들어왔을 때 1차 청산, 중심선까지 다다랐을 때 전량 청산, 이런 전략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알듯이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대부분 변곡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볼린저 밴드 중심선까지 2차 청산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을 때 1차 청산하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전량 청산하는 이런 전략이 실전에서는 더욱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RSI와 볼린저 밴드를 조합한 매매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RSI 지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RSI 지표는 가격이 과매수 또는 과매도 구간에 있는지 알려주는 보조 지표입니다. 일정 기간에 매수, 매도의 강세를 판단해서 추세 전환을 예측할 수 있는데 보통 RSI 값이 70보다 높으면 과매수 상태이고 30보다 낮으면 과매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부터는 볼린저 밴드와 RSI 이 두 가지 지표를 함께 결합하여 수익률 좋은 매매 전략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전략은 평균 획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평균 획이란 상승 또는 하락 흐름이 나타났다고 해도 결국에는 평균적인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SI와 볼린저 밴드를 조합한 첫 번째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서는 RSI의 50선을 기준으로 50선 위에 있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50선 아래에 있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는 이런 관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진입 타점으로 활용을 하는데 진입 타점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볼린저 밴드 기법과 동일합니다. 해당 차트의 경우 RSI가 50선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수 관점이란 얘기입니다. 즉 매수만 할 건데 어떨 때 매수 타점을 잡을 것인가, 이것을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하한선에 닿았을 때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때 하한선에 닿았을 때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한선의 터치 이후 양봉이 완성된 이 시점에서 다음 캔들 시가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손절매 가격은 바로 직전 캔들의 저점 아래에다가 잡아주게 되고요. 이익 실현은 볼린저 밴드 밖으로 가격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 시점에서 분할 청산을 해주며
그 이후 재차 상승해서 볼린저 밴드의 상단에 닿았을 때 나머지 포지션을 모두 청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하락 구간입니다. RSI가 50선 아래에 위치할 때 매도 관점이 되겠죠. 매도로만 대응할 건데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 닿았다가 음봉이 완성된 이 시점 다음 캔들에서 매도를 하게 되고요. 손절은 직전 캔들 고점 위에다가 잡아주게 되고, 이익 실현은 밴드 밖으로 가격이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이 부분에서 일부 청산을 하게 되고, 한 번 더 시세가 나면서 밴드의 하한선에 닿을 때 남은 포지션을 모두 청산해 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RSI와 볼린저 밴드를 결합한 두 번째 매매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서는 RSI가 추세를 보는 기준이 아니라 매매 타점을 잡는 그런 기준으로 사용이 됩니다. 먼저 RSI가 70선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70선 아래로 내려갈 때 매도 타점으로 잡게 되고요. 반대로 30선 아래에 내려왔다가 30선 위로 다시 올라가는 시점을 매수 타점으로 잡게 됩니다. 이때 볼린저 밴드도 함께 참고를 하며 진입과 청산 기준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먼저 해당 차트에서 RSI가 30선 아래에 머물러 있다가 30선 위로 다시 올라가는 이 구간이 매수 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고요. 손절매는 직전 저점 아래에다가 잡아주게 됩니다. 이익 실현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에서 분할 청산을 해주게 되고요. 나머지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 닿았을 때 모든 포지션을 청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구간에도 RSI의 과매도 구간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며 양봉이 만들어지는 이 구간, 여기서 매수 진입을 하게 되고요. 손절은 저점 아래에다가 잡아주게 되고, 중심선에서 일부 이익 실현, 나머지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서 모든 포지션 청산,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볼린저 밴드의 흔한 실수와 오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한선에 닿았다고 무조건 매도하거나 하한선에 닿았다고 무조건 매수하면 안 됩니다. 실전에서는 상한선에 닿은 후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돌파가 일어나고 더 상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상한선에 닿았다고 매도하거나 하한선에 닿았다고 매수하는 이런 단순한 전략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밴드 수축을 무시한 추세 예측을 하면 안 됩니다. 볼린저 밴드는 수축과 확장을 반복을 하는데, 수축했을 때 미리 방향을 예측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돌파 발생 후 스퀴즈 전략을 활용해서 진입하는 방법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지표 없이 볼린저 밴드만 맹신하여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볼린저 밴드는 가격의 상대적 위치와 변동성만을 반영하며 추세의 방향성과 모멘텀 정보가 없기 때문에 RSI나 MACD 등 다른 보조 지표와 함께 결합하여 사용하셨을 때 그 위력이 훨씬 더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구분되며 수축과 확장을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수축할 때 미리 예측하고 진입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가 확장이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일어날 때 스퀴즈 매매법 등을 활용하여 대응하는 이런 전략을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볼린저 밴드 하나만 맹신하고 거래하시는 것보다는 RSI 또는 MACD 등의 지표와 함께 사용할 때 성공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0.1%였습니다. 감사합니다.